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교재 152쪽.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문제로도 물론 종종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실기,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매입 매출 전표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영세율과 면세. 근데 새로운 거 없어요. 회계 1급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면세 한번 또 살펴봅시다. 새로운 건 없지만 또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지요. 영세율. 영세율 그럼 머릿속에 뭐가 퍼뜩 떠올라야죠. 수출, 외화 획득, 그죠? 그런 게 떠오르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영세율은 원래 부가세는 10%인데 얘는 영의 세율, 빵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출이나 외화 획득 좀 이따 나오죠. 어쨌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받죠. 수출하는 기업은 매입세액,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출 매출세액은 제로, 그리고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 있죠. 매입세액 전부 다 환급받죠. 그 완전 면세, 매입세액 환급받고 매출세액 제로. 그러니까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다. 완전 면세 중요하죠. 그리고 취지,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 수출하는 나라는 빵 프로, 수입하는 나라는 10% 부담. 수입하는 나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담해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리고 외화 획득.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없으면, 무역 없으면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죠. 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좁은 땅덩이. 진짜 지도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말 세계에서 진짜 작은 나라인데 무역이나 경제력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외화 획득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출세까지 걷어라 그러면 수출액이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화 획득을 장려한다. 취지. 그리고 또 과세 적용 대상자, 먼저 과세 사업자여야 돼요. 이때 과세사업자, 이때 간이과세자도 포함이 됩니다. 영세율 적용은 과세사업자만이다. 기억하시고, 상호면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더라. 뭐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막 붙어서 안 넘어가네. 자, 그다음 교재 3번. 교재 3번.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 이거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론 시험에서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별표 3,0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뭐니 해도 일단 수출, 직수출, 그리고 직접 수출 말고 간접 수출할 때 내구 신용장으로 코렐시 발행하죠. 간접 수출. 구매 확인서. 왜 그래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할 때 구매 확인서, 로컬 LC,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 매출 전표할 때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외국에 수출할 때는,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교부 안 하죠. 외국에 파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부가세 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발급 안 합니다. 그런데 간접 수출, 내국 거래, 국내 내국 신용장 거래에서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영세율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내국 신용장은 발행해야 돼요. 직수출은 안 합니다. 그다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 건설 현장 이런 거,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예를 들어 방위산업, 방산물자, 도시철도 건설 용역, 장애인용 보전구 이런 것들 등등등인데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면세로 갑니다. 면세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시험에 거기 써 있는 것만 10개 개 되죠. 3, 6, 9, 12, 15 거의 절반 나온 것 같은데 30회 중에 10대 번 이상 되는 거니까 거의 절반. 그죠?
평균 매번 아니어도 두 번에 한 번은 나오는 거네.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면세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거죠. 일정한 대표적인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생필품 같은 거. 그죠? 계속해서 여기서 면세는 영세율과 달리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면세가 적용된 단계에서 부가세가 면제될 뿐이지 그 이전 단계, 즉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는 환급 못 받아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다 환급 받아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환급 없습니다. 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해야 하네요? 한다고 그래요. 해야 하네요? 합니다. 0%라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세액 0%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 신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매입세액 공제도 없어요. 불완전 면세. 매입세액은 네가 부담해라. 그죠?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면세는 불완전 면세, 영세율은 완전 면세. 그 다음 면세 대상,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외워야 됩니다.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책에는 밑에 표가 있죠. 왜? 그래서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는 10%고 영세율 사업자는 0%고 면세 사업자는 빵. 그리고 또 매입세액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는데 면세 사업자는 공제 없어요. 왜? 신고 안 하니까. 신고 자체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니까. 신고가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증빙.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물론 직수출 아니고 직수출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그 참고 더 설명 읽어보시고. 자, 이제 면세 대상 교재 154쪽. 교재 154쪽의 표 다 외우세요. 그리고 빨갛게 막 해드렸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문제 내기 좋잖아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문제 내기가 참 좋죠. 외울 거 되게 많습니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기초 생활필수품 생필품이죠. 생활필수품 생필품 미가공. 여기서 미가공은 단순 1차 가공도 포함되는 겁니다. 미가공 식료품, 식용, 먹는 거, 식용에 제공하는 농, 축, 수, 임산물, 그냥 보통은 농산물 이렇게 하고 말지만 농, 축, 수, 임산물이죠. 그리고 먹는 건 국내산이든 국외산이든 안 따지고요. 그 다음 비식용, 먹는 거 아닌 거, 비식용은 국내산만 됩니다. 국내산만, 농, 축, 수, 임산물, 국내산. 먹는 거는 국산, 외국산 안 따져요. 여러분 뭐 드셨나?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뭐 드셨어요? 여러분 식탁 위에 아니면 식당에서 먹었든 집에서 먹었든 거기 있는 그 식자재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만 왔으면 좋을 텐데 외국에서 온 것도 많죠. 그죠? 중국 없으면 우린 또 거의 큰일 나요. 중국이라든가 노르웨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옵니다. 먹는 건 국내산 국외산 안 따지는데 비식용 먹지 않는 거, 먹는 게 아닌 농축수산물, 먹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국내산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수돗물 면세입니다. 근데 생수는 과세. 친절하게 책에 구분 다 해드렸죠. 색깔 다 넣어드렸으니까 과세인지 면세인지 헷갈리면 아니 되어요. 그 다음 우유는 면세입니다. 근데 첨가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들 첨가한 거는 과세. 그냥 우유, 쉽게 얘기하면 흰 우유. 원래 우유가 흰색이겠죠? 원래 우유가 노란색 아니죠? 어쨌든 흰 우유, 그냥 우유는 면세. 연탄, 무연탄은 면세. 근데 연탄, 무연탄이 아닌 탄. 뭔지 따지지 말고 착화탄, 번개탄이랬죠? 이건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셔야지. 이상하게 차문 닫고 거기다 불 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 어쨌든 연탄, 무연탄이 면세, 나머지는 과세. 유연탄, 갈탄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참 연식이 좀 있는 분들, 연식이 좀 된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갈탄 떼고 난로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히터핑, 그죠? 넘어가요. 칠판도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띵 누르면 두루룩 자동으로 딱, 맞죠?
아님 말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역외군송.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우등고속 빼고요. 그냥 고속버스 이런 거 면세입니다. 근데 항공기, 우등, 프리미엄 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고속철도, KTX, SRT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구분 다 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셔요. 아셨죠? 그냥 일반적인 역외군송은 면세. 그 다음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 그리고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이런 것들 면세입니다. 여기다 부가세 붙이면 가격이 지금도 높은데, 그죠? 비싼데. 자, 그 다음 국민후생 관련. 대표적으로 의료,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나오죠. 약사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건 면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의약품, 파스 팔고 건강증진식품, 비타민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과세. 그리고 의료보건, 의료행위지만 미용, 이뻐지려고 하는 성형수술, 이뻐지려고 하는 성형수술은 과세지요. 그 대신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화재 이런 사고로 인한 성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도 과세 그럼 이상하죠. 치료 목적인 건 그건 면세가 맞고, 미용 목적인 거, 이뻐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고요. 혈액도 면세입니다. 근데 가축은 면세예요. 가축은 면세인데 애완동물은 과세입니다. 교육도 면세입니다. 근데 무허가나 무인간 안 돼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면허학원은 과세입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죠. 대표적인 건 항목을 6-7개 줘. 그 중에 면세에 해당되는 거 몇 개냐 골라라 이런 거죠. 다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주택임대. 제가 가난해요. 집이 2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자, 제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월세, 전세, 월세, 사글세, 월세 살아요. 원룸 얻어 살아요. 고시원 아시죠? 이 칠판만의 면적이 이런 데 살아보셨어요? 칠판은 너무 작나? 요 칠판 2배. 칠판 2배 정도. 그런 데 살아보셨어요? 저 몇 달 살아봤는데. 많이 못 움직이면 부딪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그죠? 세면대가 요만한 거, 축구공 반 자른 것만 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몇 달 살아봤어요. 어쨌든, 주택의 임대를 만약에 과세하면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월세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도 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붙으면 1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담되죠? 주택의 임대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그 다음 문화 관련. 먹고 살기 힘들어도 참 먹고 살아도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문화생활은 하고 살아야죠. 그죠? 예술 행사도 좀 가보고, 스포츠 같은 것도 관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죠. 면세입니다.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가 뭐랬죠? 아마추어 대회 면세입니다. 골동품이나 전문 과세. 책을 읽읍시다. 책.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면세. 단 광고는 과세입니다. 광고는 과세. 도서 대여 하긴 책 빌려주는 데도 거의 없네. 예전에는 책 빌려주는 대여점 많았는데, 그죠? 책을 읽어야 말이지. 전자책도 있고 기타 등등. 그 다음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이런 데도 면세입니다. 단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식물원, 해양수족관, 아쿠아리움 이런 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입장권 딱 끊을 때 면세인지 과세인지 구분이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입장권 내. 자,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 부가세를 붙이면 모든 것이 계속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부과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의 공급, 토지 자체는 면세다. 토지 자체는 면세예요. 근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매매, 토지의 공급, 매매는 판매는 면세. 근데 임대는 과세예요.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람 인자, 인적 용역은 면세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예요. 변호사, 세무사 등등은 과세고 작곡가, 저술가,
이제 책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작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하는 건 면세. 금융보험,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면세입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면세인 게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요. 기타 중에 우표, 인지, 증지, 복권도 면세입니다. 복권도 면세고 공중전화가 있어요 요즘에. 있긴 있더만요. 쓰는 사람도 보긴 봤는데 최근에 어쨌든 있었어요. 근데 수집용은 과세. 판매 가격 200원 이하 담배는 어딨나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면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 구호단체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거 면세.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것도 면세입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과세입니다.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즉 우체국, 택배, 고속철도역의 운송 아까 있었죠? 과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즉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립공원 내에 휴양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숲속의 집 이런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음숙업 그리고 아까 저기 휴양림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그 다음에 골프장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도 과세입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것 중에 무상 공급,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면세, 유상 공급은 과세. 그래서 앞부분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지만 어쨌든 면세, 영세율, 면세 중요한 거 엄청 많고요. 그 다음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단순 1차 가공 미가공이라는 단어가 아예 가공을 안 했다 이것도 있지만 단순 1차 가공까지도 면세입니다. 단순 가공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건 다 면세입니다. 근데 섞으면 어떻게 돼 이제? 간장, 된장 섞으면 쌈장이잖아요. 쌈장. 그죠? 쌈장은 과세예요. 마트 가서 쌈장 사고 고추장 사봐요. 그러면 거기에 과세물품, 면세물품 따로따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섞으면 과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대충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어쨌든 1차 가공까지는 면세. 그냥 김치는 면세지만 볶음 김치 과세죠. 두부 면세입니다. 근데 두부도 조림 두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어쨌든 2차 가공은 과세. 1차 가공은 면세. 2차 가공은 과세. 자, 다음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비교. 교재 155쪽이죠.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를 해서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수출, 외화획득, 장려 이런 거였죠. 면세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세부담의 역진성이 뭐더라? 이게 문제죠. 세부담의 역진성. 회계 1급 기억나요? 회계 1급 들은 분들은 제가 그랬죠. 저하고 이모시기 회장님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분도 10% 내고 저도 물론 커피는 원래가 과세예요.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럼 쌀을 사는데 만약에 부가세가 붙는다면 이모시기 회장님도 재산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인 그분께서도 똑같은 쌀 사면 10% 내고 저도 10% 낸다. 저는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부가세 10% 내. 어때요? 똑같은 10%니까 공평한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6%, 많이 버는 사람은 42%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다 달라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 그래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부가세는 그냥 무조건 10%잖아요. 소득세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그냥 10%에 그냥 단일 세율입니다. 물론 빵프로도 있지만 어때요 그럼? 그러면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죠. 10%씩이니까.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없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10%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실제 그렇잖아요. 소득이 뭐해서 근로장려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좀 보태주는 게 있는데 그게 근로장려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100만 원대밖에 못 벌어. 100만 원 벌거나 120 벌거나 이런 사람 지금도 많아요. 자, 그럼 100만 원대 버는데 그 사람한테 10만 원 더 줘요. 만약에 그러면 되게 고마워할걸요. 근데 한 달 수입이 8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더 줘봐. 물론 고마워하겠지만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10% 부담하는 거랑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한테 10% 부담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다. 이게 소득이 적은 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진다. 10%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부담의 역진성,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의 뭐 생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말자. 이게 면세의 취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기본 원리 뭐 0%, 영세율은 0%, 매출세액 제로. 면세도 매출세액 일단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환급받아요. 영세율은 환급받는다. 근데 면세는 환급 없어요. 왜? 신고 안 한댔으니까. 그래서 불완전 면세, 완전 면세라고 그랬고, 여기 부분 면세라고 돼 있죠. 매출 쪽에만 제로, 면제고 매입 쪽은 제로가 아니죠. 매입 쪽은 환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분 면세,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다. 영세율과 면세 엄청 중요한데 뭐 새로운 내용은 없죠. 회계 1급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심지어 이 강의도 아예 안 들으신 분도 많을 건데, 그래도 듣고 있는 분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더 알고 있어도 듣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럼 확실히 알고 있구나, 내지는 아니 아직도 잘 모르는 말이 있네, 이거 확인하는 것만 해도 공부니까 듣고 있는 자체가 훌륭하신 거예요. 잘 버티시고 열심히 잡고 보세요. 그 다음 또 있네. 영세율은 수출 등의 외화액득 거래고, 면세는 생필품이나 아까 의료, 보건, 교육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영세율은 과세 대상. 근데 면세는 과세 대상 아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사업자만 적용이 돼요.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게 앞에서도 했었죠. 사업자 아니다. 즉 저는 면세 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소리를 했죠.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의무이행. 영세율은 신고는 사업자죠. 부가세법상 사업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매출세액 제로라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매입세액 환급받고 다 작성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의무는 있대요. 뭐냐 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부가세 신고는 안 해요. 저 면세사업자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세무사회 아시죠? 세무사회에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없는데 거기 배너 광고라고 있어요. 배너 광고. 그래서 제가 배너 광고를 했죠.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은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어쩔 다 망했는데, 어쨌든 제가 배너 광고를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냈죠. 1년에 얼마를 냈죠. 거금을 쏟아붓는데 하나도 효과를 못 봤어. 제가 하는 일이 왜 그렇죠. 어쨌든 근데 세무사회에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세무사회는 광고에 대해서는 배너 광고니까 과세거든요. 그럼 걔네는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근데 저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해. 근데 매입세액은 줬죠. 부가세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도 있어요. 제가 세금계산서 받은 게 이만큼입니다. 신고합니다. 저 신고할 때 그거 써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몇 장 얼마 이거 신고합니다. 홈택스에 전자신고할 때 저기다가 쓰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세금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 있잖아요. 거기 세금계산서 몇매 얼마, 그리고 그 인적사항 받은 거 세무사회에다 그럼 세무사회 사업자 번호랑 뚝 쳐요. 그럼 거기서 딱 떠요. 중요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참고. 이제 마지막이죠.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에 대해서 과세 여부인데, 건물의 공급은 과세가 원칙이고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의 공급은 과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 특히 이게 중요하고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근데 국민주택 공급은 면제래요. 면세래. 국민주택이라는 건 여기는 안 써있나?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인가? 그럴걸요? 안 써놨네. 국민주택이라고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85제곱미터면 한 평이
하긴 뭐 어린 친구들은 뭐 제곱미터가 날 테고 좀 연식이 된 분들은 몇 평 이런 게 더 날 거예요. 아니면 요즘 애들도 야 니네 집 몇 평이냐? 뭐 이런다며요. 야 니네 집 차 몇 cc요? 막 이런다며요. 어서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그럼 트럭을 사세요. 트럭은 cc가 높아. 너 몇 cc요? 나 8000cc야. 넘어가요. 어쨌든 85제곱미터면 평은 나누기 3.3 해보세요. 나누기 3.3을 하면 약 25평 정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럴걸요? 뭐 그거는 면세입니다. 자, 다시 건물은 과세다. 단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 토지 공급은 면세.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근데 상가는 과세고 주택 임대는 면세예요. 아까 월세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룸 얻어서 산다. 근데 거기에 과세하면은 부담이 커지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임대는 면세. 근데 상가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가는 과세. 그다음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토지 공급이 면세고 임대가 과세예요. 근데 건물은 공급이 과세, 임대인데 주택 임대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토지 공급은 면세, 임대는 과세. 단 주택에 부수된 토지 임대는 면세입니다. 아까 주택 임대가 면세였죠. 근데 주택에 있는 여러분 그 일반 주택이다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 일반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 있고 주택을 둘러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주택과 부수 토지는 한 묶음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면세 포기도 뭐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면세 포기. 근데 다른 건 잘 안 나오는데 면세 포기 여기서 뭐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과 학술 연구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한해서 면세 포기가 허용된다 이건데 아까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면세사업자는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면세 포기가 허용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한번 면세를 포기하면 다시 면세를 적용받기에는 3년이 경과돼야 돼요. 3년 이내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한번 포기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경과돼야지 다시 면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면세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거죠. 제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직접 어떤 물품을 수입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그게 영세율 적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처럼 매입세 공제 받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몇 년간 3년 이게 포인트. 끝. 자, 그래서 영세율 면세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기억을 되살려봤죠.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훌륭하죠. 근데 몰랐어.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죠? 영세율 면세 중요합니다. 시험에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실무에도 영세율 면세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일단 이래서 영세율과 면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